박성민 씨, 벌써 40년이 지났군요. 서울 강남구 한복판 40층 높이의 K타워 1층 모퉁이에 자리한 작은 순대국집 청류원. 네온사인 하나 없는 소박한 간판 아래 한 남자가 거대한 솥에 돼지뼈를 넣고 있다. 서태우는 구부정한 어깨와 거친 손이지만 국물을 젓는 그의 손길에는 40년의 내공이 묻어난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육수를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본다. 오늘도 변함없이 깊은 맛이군. 그가 고개를 들어 벽을 바라본다. 먼지가 쌓인 액자 하나가 걸려 있다. K타워 준공식 1983년 5월 15일 사진 속에는 양복을 말끔히 차려입은 젊은 남자가 테이프를 자르고 있다. 그 남자의 얼굴은 지금의 서태우와 닮았다. 40년. 참 길고도 짧았다. 서태우가 앞치마 끈을 매며 혼잣말을 한다. 그때 1층 로비에서 경비원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서 사장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응, 김 과장. 오늘도 고생해. 서태우가 자연스럽게 대답한다. 경비원은 그를 그저 40년째 이 건물에서 순대국집을 운영하는 성실한 상인으로만 알고 있다. 하지만 진실은 다르다. 거대한 통창이 내려다 보이는 초호화 회장실. 서태우의 책상 위에는 K타워 대표이사 김철수라는 명패가 놓여 있다. 하지만 그 자리는 비어 있다. 주인은 지금 50층 아래에서 순대국을 끓이고 있기 때문이다. 벽면에는 수많은 상장과 인증서들이 걸려 있다. 대한민국 임대업계 1위, 올해의 CEO상, 자수성가 기업인상. 하지만 그 어떤 언론도, 그 어떤 사람도 K-타워의 진짜 주인이 1층 순대국집 아저씨라는 사실을 모른다. 서태우는 의도적으로 자신의 정체를 숨겨왔다. 40년 전 한 남자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후 복수를 계획하며 이 제국을 건설했기 때문이다. 첫 손님이 들어온다. K타워에서 일하는 회사원들이다. 사장님, 순대국 둘이요. 네, 금방 나갑니다. 서태우가 능숙하게 순대와 내장을 썰어 뚝배기에 담는다. 뜨거운 국물을 부으며 파를 송송 썰어 올린다. 정성스럽게 차린 순대국 2그릇이 완성된다. 맛있게 드세요. 손님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서태우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는다. 이것이 그의 진짜 행복이다. 돈이나 권력이 아닌 사람들이 자신이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는 그 순간 말이다. 역시 이 집 순대국이 최고야. 40년째 같은 맛이네. 맞아. K타워에서 제일 맛있는 곳이지. 손님들의 칭찬에 서태우는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40년 전의 아픔이 자리하고 있다. 화려한 명품 매장 H스타일. 수입 의류와 액세서리로 가득한 이곳의 사장은 박성민과 그리고 그의 딸이자 이 매장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박혜진이다. 박혜진이 직원들에게 짜증을 내고 있다. 1층 순대국집 냄새가 여기까지 올라와. 아침부터 기분 나빠 죽겠네. 사모님, 그래도 40년째 계신 분인데 40년이든 400년이든 우리 명품 매장 옆에 그런 천한 가게가 있어서 되겠어? 건물 관리사무소에 항해 넣어. 박혜진의 목소리가 점점 커진다. 그녀는 결혼 후 EK타워 15층에 입주하면서부터 1층 순대국집을 눈엣 가시로 여겨왔다. 자신의 명품 매장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그리고 오늘 우리 지연이 결혼식인데 혹시 그 순대국집 아저씨가 하객으로 오면 어떡해? 창피해서 어디 고개를 들고 다녀? 박혜진이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친다. 오늘은 그녀의 의붓딸 지연의 결혼식이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축복보다는 걱정이 가득하다. 서태우가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있다. 경제면에는 K타워 관련 기사가 실려 있다. 강남 최고 수익률 빌딩, K타워의 비밀이라는 제목이다. 하, 비밀이라. 정말 비밀이긴 하지. 서태우가 쓴웃음을 지으며 신문을 접는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딸 지연이 들어온다. 아빠 안 주무세요? 지연은 청순하고 맑은 인상의 그녀는
서태우의 무엇보다 소중한 보물이다.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한 후 작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괜찮다. 너나 오늘 큰일 앞두고 떨리지 않냐? 네. 조금요. 그런데 아빠, 혹시 민혁이 어머니가? 지연이 말을 망설인다. 그녀도 시어머니가 될 박혜진의 성격을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다. 걱정 마라. 내 딸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아빠가 뭘 하든 상관없을 거다. 서태우가 딸의 어깨를 다독인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불안함이 자리하고 있다. 오늘 결혼식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화려한 웨딩홀이 하얀 꽃과 리본으로 장식되어 있다. 김영민과 서지연 결혼식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영민의 성은 김씨, 지연의 성은 서씨. 하지만 이상하게도 서태우의 성도 서씨다. 하객들이 하나둘씩 모여든다. 신랑 측은 모두 고급 승용차를 타고 와서 비싼 정장을 차려입고 있다. 반면 신부 측은 소수의 친구들과 서태우뿐이다. 서태우가 낡은 정장을 입고 웨딩홀에 들어선다. 그의 손에는 지연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금팔찌가 들려 있다. 40년간 모은 돈으로 산 유일한 선물이다. 아버님, 지연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달려온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하다. 우리 딸 정말 예쁘다. 서태우가 딸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글썽인다. 30년 전 아내를 잃고 홀로 키운 딸이 이제 시집을 간다. 기쁘면서도 서운한 마음이다. 아빠, 이거. 서태우가 금팔찌를 지연의 손목에 채워준다. 이건 내 엄마가 생전에 차던 거다. 오늘만큼은 엄마도 함께하고 있을 거야.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하지만 그때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온다. 어머, 저게 뭐예요? 박혜진이 다가온다. 화려한 한복을 입었지만 표정은 차갑다. 지연의 손목에 찬 금팔찌를 보며 코웃음을 친다. 아버님께서 주신 거예요. 아이고, 이런 촌스러운 걸. 우리 지연이한테는 안 어울려요. 빨리 빼세요. 박혜진이 지연의 손목에서 금팔찌를 빼려고 한다. 서태우의 얼굴이 굳어진다. 그건 제 아내의 유품입니다. 유품이라니요? 더욱 재수 없네요. 결혼식에 죽은 사람 물건을 왜 가져와요? 박혜진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린다. 서태우는 주먹을 불끈 쥐지만 참는다. 오늘은 딸의 결혼식이기 때문이다. 결혼식이 시작된다. 서태우가 지연의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걷는다. 하객들의 시선이 느껴진다. 신랑 측 하객들의 눈에는 경멸이 담겨 있다. 저분이 신부 아버지세요? 순대국집 하신다던데. 아이고, 저런 분과 우리가 사돈이 된다니. 수군거리는 소리가 서태우의 귀에 들린다. 하지만 그는 묵묵히 걸어간다.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참을 수 있다. 지연을 신랑에게 인도하고 하객석에 앉은 서태우. 혼자 앉아있는 그의 모습이 쓸쓸해 보인다. 목사가 결혼 서약을 진행한다. 김영민 씨, 서지연 씨를 아내로 맞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사랑하겠습니까? 네, 맹세합니다. 서지연 씨, 김영민 씨를 남편으로 맞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사랑하겠습니까? 네, 맹세합니다. 하지만 지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다. 서태우는 그것을 놓치지 않는다. 본식이 끝나고 패백실로 이동한다. 지연이 한복을 입고 시부모에게 큰 절을 올린다. 최 회장과 박혜진이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 어머님, 아버님 잘 부탁드립니다. 지연이 정중하게 인사한다. 그리고 술잔을 정성스럽게 올린다. 하지만 박혜진이 술잔을 받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잔 받는 법도 모르나요? 죄송합니다. 다시 올릴게요. 지연이 당황하며 다시 술잔을 올린다. 하지만 박혜진은 여전히 받지 않는다. 각도가 틀렸어요. 손 모양도 이상하고. 도대체 어디서 배웠나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 순간이었다. 짝! 박혜진의 손이 지연의 뺨을 후려쳤다. 패백실에 정적이 흐른다. 지연의 뺨에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는다.
이래서 순대국집 딸이라니까. 어미가 없어서 가정교육을 이따위로 받았나? 박혜진의 차가운 목소리가 패백실에 울린다.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히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못한다. 서태우가 벌떡 일어난다. 사돈,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아버님, 진정하세요. 최 회장이 서태우를 말린다. 진정하라고요? 제 딸이 뺨을 맞았는데 아내가 며느리 버릇을 가르치는 건데 뭐가 문제입니까? 최 회장의 말에 서태우는 할 말을 잃는다. 자식이 아니라 며느리예요. 오늘부터 지연이는 우리 집안 사람이니까 우리 방식대로 가르칠 거예요. 박혜진이 차갑게 말한다. 그 순간 서태우는 깨닫는다. 이것은 단순한 훈계가 아니라 의도적인 굴욕이라는 것을. 민혁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자신의 아내가 될 여자가 뺨을 맞는데도 어머니를 막지 못하는 나약한 남자다. 서태우의 마음속에 40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난다. 박성민이라는 이름, 그리고 그때의 굴욕. 가자, 지연아. 서태우가 딸의 손을 잡는다. 아니에요, 아빠. 괜찮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지연이 고개를 젓는다. 이미 체념한 듯한 목소리다. 서태우는 딸을 그곳에 남겨두고 패백실을 나선다. 주먹을 불끈 쥔 채로 서태우가 혼자 술을 마시고 있다. 소주병이 이미 2병째다. 그의 앞에는 낡은 앨범이 펼쳐져 있다. 30년 전 죽은 아내와의 결혼사진, 어린 지연과 함께 찍은 가족사진들이 보인다. 여보, 미안하오. 내가 우리 지연이를 지키지 못했소. 서태우가 아내의 사진을 쓰다듬는다. 그때 앨범 뒤쪽에서 오래된 신문기사 스크랩이 나온다. 대성섬유 사장 김철수 기술 유출 혐의로 파산 위기. 협력업체 박성민 독립하여 H패션 설립. 40년 전의 기사다. 서태우의 원래 이름은 김철수였다. 그는 대성섬유라는 중견 섬유회사의 사장이었다. 그리고 박성민은 그의 협력업체 사장이었다. 40년 전 1983년 대성섬유 사무실. 젊은 김철수 현재의 서태우가 도면을 펼쳐놓고 설명하고 있다. 박 사장, 이 신기술로 우리가 섬유업계를 석권할 수 있을 겁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김 사장님. 그런데 이 기술 자료를 잠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박성민이 간절한 표정으로 부탁한다. 물론이죠. 우리는 파트너니까요. 김철수가 흔쾌히 기술 자료를 건넨다. 하지만 그것이 실수였다. 뭐라고요? 박성민이 우리 기술을 훔쳐서 독립했다고? 김철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다. 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거래처들을 모두 빼돌렸습니다. 이대로 가면 회사가 문을 닫아야 할 상황입니다. 직원의 말에 김철수는 머리를 감싼다. 여보, 회사가 망했어요. 김철수가 아내에게 털어놓는다. 괜찮아요. 우리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아내가 남편을 위로한다. 하지만 그때 갓난아기였던 지연이 열을 내며 울고 있다. 병원비가 없어요. 당장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데.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내가 뭐라도 해볼게요. 일단 지연이부터 살려야죠. 김철수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한다. 그때 내가 모든 걸 팔아서 겨우 지연이 수술비를 마련했지. 하지만 내 엄마는 충격으로 돌아가시고. 서태우가 술잔을 기울인다. 박성민, 내 놈이 내 가족을 망쳤어. 그리고 이제 내 딸을 똑같이 괴롭히고 있구나. 서태우의 눈빛이 변한다. 40년간 가슴속에 묻어둔 복수심이 되살아나는 것이다. 휴대폰을 꺼내 오래된 연락처를 찾는다. 오기준이라는 고아원 친구에게 전화를 건다. 기준아, 나 철수다. 아니, 지금은 서태우라고 해. 철수야? 40년 만이네. 어떻게 지냈어? 전화 너머로 반가운 목소리가 들린다. 기준아, 도움이 필요해. 복수를 하고 싶어. 복수라니? 무슨 일이야? 박성민이라는 놈. 기억나지? 40년 전 내 회사 망하게 한 그 놈. 아, 그 개새끼. 지금 뭘 하고 있는데?
H스타일이라는 의류회사 운영하고 있어. 내가 건물주인 K타워 15층에 새 들어 살고 있지. 뭐? 내가 K타워 건물주라고? 오기준이 놀란다. 긴 얘기야. 일단 만나자. 내일 내 사무실로 가겠어. 알겠어. 40년 복수? 늦었지만 제대로 해보자. 전화를 끄는 서태우가 벽에 걸린 K타워 준공식 사진을 바라본다. 40년 동안 준비했어, 박성민.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이다. 박혜진이 매장에서 혼자 정리를 하고 있다. 오늘 결혼식에서 보인 행동에 대해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 순대국집 딸이 우리 집안에 들어왔으니 제대로 가르쳐야지. 그때 아버지 박성민이 들어온다. 혜진아, 오늘 결혼식에서 좀 심했던 거 아니냐? 아빠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애초에 격이 안 맞는 결혼이었잖아요. 그래도 그 집안이 K타워 1층에서 40년째 장사하고 있는데 그게 뭐 대단한 거예요? 그냥 전세살이잖아요. 우리처럼 이 건물에서 사업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박성민이 말을 잇지 못한다. 사실 그도 40년 전의 일을 완전히 잊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혹시 그 서태우라는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지 않냐? 왜요? 그냥 평범한 순대국집 아저씨인데요. 아니다. 분명히 어디서 본 얼굴이야. 박성민이 고개를 갸웃한다. 하지만 40년이라는 세월은 너무 길었다. 김철수가 서태우로 이름을 바꾸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그는 모르고 있다. 40층 고층 빌딩의 최상층, 거대한 통창으로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회장실에 오기준이 앉아 있다. 대한민국 10대 자산운용사 중 하나인 오성 자산운용의 회장이다. 철수가 온다니. 40년 만이네. 오기준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린다. 그때 비서가 들어온다. 회장님, 서태우 씨가 도착하셨습니다. 안내해드려. 잠시 후 서태우가 들어온다. 여전히 낡은 정장을 입고 있지만 걸음걸이에는 남다른 기품이 있다. 기준아, 철수야. 두 사람이 40년 만에 포옹한다. 그런데 정말 놀랐어. 내가 K타워 건물주라니. 어떻게 그런 일이? 오기준이 궁금해한다. 40년 전 망한 후에 모든 걸 팔아서 겨우 100만 원을 만들었어. 그 돈으로 복권을 샀는데 1등에 당첨됐지. 복권? 응. 3억 원이었어. 그 돈으로 강남 한복판 낡은 건물을 샀지. 당시에는 모두가 미쳤다고 했어. 서태우가 과거를 회상한다. 그 후 20년 동안 그 건물에서 순대국집을 하면서 모든 수익을 재투자했어. 부동산이 오를 때마다 담보대출을 받아서 더 많은 건물을 샀지. 대단하네. 그럼 지금 자산 규모는? 정확히는 모르겠어. 대충 3천억 정도 될 거야. 오기준이 눈을 크게 뜬다. 3천억? 그럼 너 대한민국 부자 순위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런 거에는 관심 없어. 나는 그저 박성민에게 복수하고 싶을 뿐이야. 서태우의 눈빛이 차갑게 변한다. 복수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싶은데? H스타일을 망하게 하고 싶어? 40년 전 내가 당한 것처럼. H스타일. 잠깐. 오기준이 컴퓨터를 켜서 검색한다. H스타일. 자본금 50억, 연 매출 200억 정도네. 그런데 이상하다. 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 무슨 뜻이야? 거의 파산 직전이야. 은행 대출만 150억이 넘어. 이자도 제대로 못 내고 있는 상황이네. 서태우가 놀란다. 그럼 이미 망해가고 있다는 뜻이야? 응. 3개월만 더 지나면 자동으로 망할 거야. 두 사람이 잠시 침묵한다. 그럼 복수할 필요도 없다는 뜻이네. 서태우가 허탈한 표정을 짓는다. 아니야. 오히려 더 좋은 기회일 수 있어. 오기준이 미소를 짓는다. 무슨 뜻이야? 지금 H스타일을 인수하면 헐값에 살 수 있어. 그리고 박성민 일가를 완전히 쫓아낼 수 있지. 인수라. 생각해봐. 내가 건물주니까 임대료를 올리면 그들은 버틸 수 없을 거야. 그럼 자연스럽게 매물로 나올 거고
그때 내가 인수하는 거지. 오기준의 설명에 서태우의 눈이 빛난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 뭔데? 박성민이 너를 알아볼 수도 있어. 40년이 지났지만 서태우가 고개를 젓는다. 괜찮아.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야. 공식적으로는 서태우고 김철수는 40년 전에 사라졌으니까. 서태우가 자신의 진짜 사무실에 앉아 있다. 책상 위에는 H스타일의 재무제표가 펼쳐져 있다. 정말 심각하네. 재무 담당 이사가 보고한다. 회장님, H-스타일의 임대료 연체액이 이미 5억을 넘었습니다. 5억? 네, 그리고 다음 달 임대료도 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서태우가 계산기를 두드린다. 임대료를 2배로 올려. 2배요? 그럼 월 임대료가 2억이 됩니다. 상관없어. 계약서에 임대료 조정 조항이 있잖아. 하지만 그렇게 되면 H스타일은 완전히. 그게 목적이야. 서태우의 목소리가 차갑다. 박성민과 박혜진이 긴급회의를 하고 있다. 아빠, 이거 어떡해요? 건물주가 갑자기 임대료를 2배로 올린다고 해요. 2배라니? 월 2억을 어떻게 내? 박성민이 머리를 감싼다. K타워 건물주가 누군지 아세요? 모르지. 40년째 정체를 숨기고 있어. 관리사무소에서도 절대 알려주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요? 이대로 가면 3개월도 못 버텨요. 박혜진이 다급해한다. 일단 은행에서 대출을 더 받아보자. 이미 한계예요. 더는 대출해주지 않을 거예요. 그때 직원이 급하게 들어온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뭔데? 1층 순대국집에서 우리한테 소음공해 신고를 넣었어요. 환경청에서 나와서 조사한다고 합니다. 뭐? 순대국집이? 박성민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다. 그리고 세무서에서도 연락 왔습니다. 세무조사 들어간다고. 세무조사까지? 박혜진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이상해. 40년 동안 아무 문제 없던 순대국집이 갑자기 왜? 박성민이 의심스러워한다. 서태우가 평상시처럼 순대국을 끓이고 있다. 하지만 그의 입가에는 미소가 번진다. 아빠,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지연이 들어온다. 어제 결혼식 후 처음 보는 딸이다. 지연아, 어제는 미안했다. 아니에요. 아빠 잘못이 아니에요. 지연의 목소리가 풀이 죽어 있다. 민혁이는 뭐라고 하더냐? 별말 안 했어요. 그냥 엄마 성격이 원래 그렇다고. 서태우의 표정이 굳어진다. 지연아, 혹시 시댁에서 힘들면 언제든 아빠한테 와. 알겠지? 네, 고마워요. 지연이 순대국을 먹으며 말한다. 아빠, 그런데 15층 H스타일에서 무슨 일 있나 봐요. 하루 종일 시끄럽던데. 그래, 뭐가 시끄럽던데?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막 뛰어다니고. 혹시 우리 때문인가요? 서태우가 딸을 바라본다. 순진한 지연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아니야.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하지만 서태우는 속으로 생각한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박성민. 작은 아파트에서 지연이 혼자 짐을 정리하고 있다. 박혜진이 갑자기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온다. 어머님? 미리 연락을 해주시지. 내 아들 집에 내가 언제 와도 되는 거 아니야? 박혜진이 집안을 둘러본다. 이게 뭐야? 집이 이 모양이야? 죄송해요. 아직 정리가 문제가 아니야. 센스가 없어. 역시 순대국집에서 자란 티가 나네. 박혜진이 지연이 장식해놓은 소품들을 하나씩 치운다. 이런 촌스러운 건 다 버려. 내가 새로 사줄게. 그런데 이건 제가 직접 만들었다고? 더 창피하네. 며느리가 이런 거 만들고 앉아있으면 어떡해. 박혜진이 지연의 손으로 만든 쿠션을 쓰레기통에 버린다. 그리고 앞으로 친정 자주 다니지 마. 특히 그 순대국집. 왜요? 냄새나니까. 그 냄새 몸에 배면 우리 민혁이한테 옮겨.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어머님, 그래도 아버지가. 아버지? 순대국집 아저씨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 우리 집안 격이 떨어져.
그때 민혁이 퇴근한다.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응, 지연이 교육시키러 왔어. 교육이요? 이 애가 아직도 친정티를 못 벗어서. 민혁이 지연을 바라본다. 지연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다. 어머니, 지연이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게 아니라 가르쳐 주는 거야. 우리 집안 며느리로서 해야 할 일들을. 박혜진이 종이를 꺼낸다. 여기 적어뒀어. 매일 해야 할 일들이야. 지연이 종이를 받아본다. 새벽 5시 기상, 시부모 안부 인사, 집안 청소, 저녁 준비, 시부모 저녁 문안 등 빼곡히 적혀 있다. 이걸 다 해야 해요? 당연하지. 우리 집안 며느리들은 원래 이렇게 살았어. 민혁이 불편한 표정을 짓는다. 어머니,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심하다고? 이게 예의야. 지연이도 우리 집안 사람이 됐으니까 당연히 해야지. 박혜진이 일어선다. 내일부터 시작해. 그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내가 검사할 거야. 박혜진이 나간 후 지연이 울기 시작한다. 민혁아, 나 이렇게 살아야 해? 지연아, 미안해. 엄마 성격이 원래 좀 까다로워. 까다로운 정도가 아니야. 이건 너무해. 조금만 참아봐. 엄마도 시간이 지나면 누그러질 거야. 하지만 민혁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다. 서태우가 지연의 전화를 받는다. 아빠, 지연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린다. 지연아, 무슨 일이야? 아빠, 너무 힘들어요. 뭐가 힘들다는 거야? 자세히 말해봐. 지연이 하루 있었던 일을 털어놓는다. 서태우의 주먹이 불끈 쥐어진다. 당장 나와라. 아빠가 데리러 갈게. 안 돼요, 아빠. 그럼 더 큰일 날 거예요. 그럼 어떡하자는 거야? 내 딸이 그런 취급받는 걸 가만히 보고 있으라고? 조금만 참을게요. 민혁이도 중간에서 힘들어해요. 서태우가 한숨을 쉰다. 알겠다. 하지만 더 심해지면 바로 연락해. 알겠지? 네, 아빠. 전화를 끊은 서태우가 주먹으로 벽을 친다. 박성민. 내 놈의 딸이 내 딸을 괴롭히는구나. 박성민이 급하게 전화를 받고 있다. 뭐? 세무조사에서 탈세 혐의 발견됐다고? 네, 3억 정도 추징금이 나올 것 같습니다. 3억? 지금 우리한테 그런 돈이 어디 있어? 박성민이 머리를 감싼다. 그리고 환경청 조사에서도 소음 기준 위반으로 과태료 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도대체 누가 신고를 한 거야? 1층 순대국집에서 한 것 같습니다. 순대국집? 박성민의 눈이 번뜩인다. 40년 동안 아무 말 없던 순대국집이 갑자기. 네, 그리고 건물주 측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임대료 인상 외에 건물 관리비도 대폭 올린다고. 관리비까지? 월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박성민이 계산기를 두드린다. 임대료 2억에 관리비 2천만 원. 월 2억 2천만 원? 네, 그리고 연체된 임대료 5억도 다음 주까지 내라고 합니다. 총 7억 2천만 원을 다음 주까지? 박성민이 주저앉는다. 불가능해. 그런 돈이 어디 있어. 사장님, 그럼 어떻게 하죠? 일단 순대국집 사장을 만나보자. 40년 동안 이웃으로 지냈는데 뭔가 오해가 있었나 봐. 박성민이 결심한다. 박성민이 조심스럽게 청류원 문을 연다. 안녕하세요. 서태우가 고개를 든다. 40년 만에 마주하는 원수의 얼굴이다.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서태우가 평온하게 말한다.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고 있다. 저 15층 H스타일 박성민입니다. 아, 지연이 시아버지시군요. 앉으세요. 박성민이 자리에 앉는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 회사 때문에 신고를 하셨다면서요? 네, 너무 시끄러워서요. 40년 동안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갑자기 40년 동안 참았으니까 이제 그만 참고 싶어서요. 서태우의 말에 박성민이 당황한다. 혹시 지연이 결혼 때문에 기분이 상하신 건 아니죠? 그런 것도 있겠네요. 서태우가 솔직하게 말한다. 죄송합니다. 아내가 좀 까다로워서. 아기는 없었어요. 아기가 없었다고요?
서태우의 목소리가 차가워진다. 제 딸 뺨을 때리고 아기가 없었다고요? 박성민이 할 말을 잃는다. 그리고 박 사장님, 혹시 40년 전 대성섬유라는 회사 기억하세요? 박성민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대성섬유? 박성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되묻는다. 네, 40년 전 섬유회사였는데 사장이 김철수라는 사람이었어요. 서태우가 차분하게 말한다. 그 사람을 아세요? 잘 알죠.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서태우가 앞치마를 벗는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바로 저니까요. 박성민이 벌떡 일어난다. 뭐라고요? 40년 만이네요, 박성민 씨. 서태우가 냉소적으로 웃는다. 김철수? 설마. 네, 맞습니다. 당신이 40년 전 파산시킨 그 김철수예요. 박성민이 뒷걸음질 친다. 그럼 왜 지금까지 모른 척? 복수하려고요. 서태우의 말에 박성민이 얼어붙는다. 복수? 40년 전 당신이 제 기술을 훔쳐서 제 회사를 망하게 했죠. 그 때문에 제 아내가 충격으로 돌아가셨고, 그건, 그리고 지금 당신 딸이 제 딸을 똑같이 괴롭히고 있어요. 서태우가 천천히 다가간다. 이제 40년 전 빚을 갚을 때가 됐어요. 박성민이 다급하게 말한다. 김 사장님, 아니, 서 사장님, 40년 전 일은 정말 죄송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되는 일인가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박성민이 무릎을 꿇는다. 무엇이든 하겠다고요? 네, 정말 무엇이든. 서태우가 계산서를 꺼낸다. 그럼 이것부터 계산하세요. 뭐죠? 40년간의 이자를 포함한 손해배상금입니다. 박성민이 계산서를 본다. 500억 원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다. 500억? 40년 전 제가 잃은 것이 100억이었어요. 연봉리 10%로 계산하면 500억 정도 되죠.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갚으세요. 서태우가 냉정하게 말한다. 그리고 하나 더. 제 딸한테 사과하세요. 지연이한테요? 당신 딸이 제 딸한테 한 짓에 대해서요. 박성민이 절망적인 표정을 짓는다. 서 사장님,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방법이야 있죠. 뭔가요? 당신이 40년 전에 한 것처럼 모든 걸 잃고 거리로 나가세요. 서태우가 문을 가리킨다. 지금 당장 나가세요. 다시는 제 건물에 발을 들여놓지 마세요. 박혜진이 지연을 다그치고 있다. 친정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를 만났다고? 네. 아까 시아버님이 전화하셨는데 뭔 말을 했대? 잘 모르겠어요. 목소리가 많이 당황스러우셨는데 박혜진이 초조해한다. 이상해. 순대국집 아저씨가 갑자기 왜? 그때 박성민이 급하게 들어온다. 아빠, 어떻게 됐어요? 혜진아, 큰일이야. 박성민의 얼굴이 창백하다. 뭐가 큰일이에요? 서태우, 그 사람이. 뭐요? 40년 전 내가 망하게 한 그 사람이야. 박혜진이 이해하지 못한다. 무슨 소리예요? 김철수. 대성섬유 사장 김철수가 바로 서태우야. 뭐라고요? 지연이 놀라서 끼어든다. 시아버님, 제 아버지가 무슨 회사 사장이었다고요? 지연아, 너도 몰랐구나. 박성민이 털어놓는다. 내 아버지는 40년 전 대성섬유라는 큰 회사 사장이었어. 그런데 내가 그 회사를 망하게 했지. 지연이 충격을 받는다. 그럼 아빠가 원래 사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야. 지금도 사장이야. 무슨 뜻이에요? K타워 건물주가 내 아버지야. 박혜진과 지연이 동시에 놀란다. 그럼 우리가 40년 동안 건물주 딸을 무시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박혜진이 다리에 힘이 풀린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어떻게 해요? 모르겠어. 500억을 내라는데 그런 돈이 어디 있어. 박성민이 머리를 감싼다. 500억? 40년간의 손해배상금이래. 지연이 일어선다.
제가 아버지한테 가서 말씀드릴게요. 지연아, 시아버님께서 잘못하신 건 맞지만 이렇게 복수하시는 건 너무하세요. 지연이 문을 나선다. 지연이 청류원에 들어온다. 서태우가 설거지를 하고 있다. 아빠, 지연아, 이 시간에 웬일이야? 아빠, 정말이에요? 뭐가? 아빠가 K타워 건물주라는 게요. 서태우가 설거지를 멈춘다. 누가 그런 말을 했냐? 시아버님이요. 그리고 4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서태우가 앞치마를 벗는다. 지연아, 앉아라. 아빠, 정말이에요? 그래, 정말이야. 지연이 충격을 받는다. 그럼 왜 지금까지 숨기셨어요? 복수하려고. 복수요? 서태우가 40년 전 이야기를 들려준다. 박성민의 배신, 회사의 파산, 아내의 죽음까지. 그래서 40년 동안 복수를 준비한 거야.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아빠, 그럼 저랑 민혁이 결혼도, 그것도 운명의 장난이겠지. 아빠, 제발 그만하세요. 뭘 그만하라는 거야? 복수요. 이제 그만 복수하세요. 서태우가 딸을 바라본다. 지연아, 너는 내가 당한 일을 모르잖아. 알아요. 하지만 복수한다고 해서 엄마가 돌아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거야? 용서하세요. 지연이 아버지의 손을 잡는다. 아빠, 이제 그만 용서하고 새로 시작해요. 서태우가 한참 동안 딸을 바라본다. 서태우가 정장을 입고 회장실에 앉아 있다. 책상 위에는 H스타일 인수계약서가 놓여 있다. 회장님, H스타일 측에서 항복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재무이사가 보고한다. 항복? 네, 박성민 씨가 직접 와서 회사를 넘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래. 서태우의 표정이 복잡하다. 그리고 박혜진 씨도 함께 왔습니다. 지연 씨한테 사과하고 싶다고. 지연이한테? 네, 1층 청류원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태우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간다. 박성민과 박혜진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다. 지연도 함께 있다. 서 사장님, 박성민이 고개를 숙인다. 40년 전 일 정말 죄송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되는 일입니까? 서태우가 차갑게 말한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발 기회를 주세요. 기회? 저희 회사를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지연이만은 제발. 박성민이 절규한다. 지연이가 뭐요? 지연이를 떠나보내주세요. 이 복수에 지연이까지 휘말리게 하지 말아주세요. 박혜진도 고개를 숙인다. 지연아, 정말 미안해. 어머님, 내가 너를 너무 못되게 굴었어. 용서해 줄 수 있니?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어머님, 나도 모르게 내 아버지를 무시했어. 하지만 이제 알겠어.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박혜진이 울기 시작한다. 서태우가 이 광경을 지켜본다. 40년 동안 꿈꿔온 복수의 순간이다. 하지만 기쁘지 않다. 아빠, 지연이 아버지를 바라본다. 이제 정말 그만하세요. 서태우가 한참 동안 생각한다. 알겠습니다. 아빠, 복수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박성민과 박혜진이 놀라서 고개를 든다. 정말입니까?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H스타일은 제가 인수하겠습니다. 하지만 박성민 씨는 고문으로 남아주세요. 고문으로요? 네, 그리고 박혜진 씨도 디자인 팀장으로 일해주세요. 저희를 해고하지 않으신다고요? 복수는 상대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사람으로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태우의 말에 모든 사람이 놀란다. 그리고 지연아. 네, 아빠. 너도 H스타일에서 디자인 일을 해봐. 내 재능을 발휘할 수 있을 거야. 지연이 눈물을 흘린다. 아빠, 고마워요. 박성민이 벌떡 일어나 서태우에게 깊게 절한다. 김 사장님, 아니, 서 회장님,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런 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제 가족이니까요. 서태우가 미소를 짓는다. 가족이요?
지연이 때문에 우리는 사돈이잖아요. 40년 전 일은 이제 정말 끝난 거예요. 새롭게 단장된 H스타일 사무실. 간판도 K패션으로 바뀌었다. 지연이 디자인 팀장으로 일하고 있고 박혜진이 그녀를 도와주고 있다. 지연아, 이 디자인 정말 예쁘다. 고마워요, 언니. 이제 박혜진과 지연은 서로를 언니, 동생으로 부른다. 내 아버지 정말 대단한 분이시네. 복수할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포용해 주시고 우리 아빠는 원래 그런 분이에요. 지연이 자랑스럽게 말한다. 박성민이 들어온다. 지연아, 내 아버지가 1층에서 기다리신다. 아, 네. 지금 내려갈게요. 서태우가 평상시처럼 순대국을 끓이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K타워 회장님이 직접 끓이는 순대국이라는 소문이 나서 손님들이 더 많이 온다. 아빠 바쁘시죠? 지연이 들어온다. 괜찮다. 바쁜 게 좋아. 오늘 매출 어때요? 글쎄, 예전보다 3배는 늘었나? 역시 아빠가 유명해지니까. 유명해진 게 아니라 진실이 밝혀진 거지. 서태우가 웃는다. 아빠, 그런데 정말 후회 안 하세요? 뭘? 복수 포기한 거요. 서태우가 잠시 생각한다. 후회? 전혀 안 해. 왜요? 진짜 복수는 상대를 용서하는 거더라. 무슨 뜻이에요? 복수를 하면 일시적으로 시원할 수는 있어. 하지만 그뿐이야.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 서태우가 국물을 저으며 말한다. 하지만 용서를 하면 모든 게 변해. 원수가 가족이 되고 증오가 사랑으로 바뀌고. 지연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서 아빠가 더 행복해 보이는구나. 그래, 40년 만에 정말 행복해. 그때 박혜진이 민혁과 함께 들어온다. 아버님, 혜진아, 민혁아, 어서 와. 이제 박혜진도 서태우를 아버님이라고 부른다. 순대국 끓여드릴게요. 고맙다.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다. 서태우, 지연, 민혁, 박성민, 박혜진까지. 진짜 가족이 된 것이다. 건배. 모든 사람이 잔을 든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건배. 모든 사람이 웃으며 잔을 부딪힌다. 서태우가 창밖을 바라본다. K타워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다. 여보, 이제 정말 끝났소. 우리 지연이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오. 서태우가 하늘을 향해 혼잣말한다. K타워 1층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다. 청류원은 더 크고 현대적으로 확장되었고 옆에는 K패션 플래그십 스토어가 문을 열었다. 서태우가 청류원에서 순대국을 끓이고 있고 지연이 K패션 매장에서 고객들을 맡고 있다. 아버지와 딸이 나란히 일하는 모습이 아름답다. 사장님, 오늘도 순대국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많이 드세요. 서태우가 환하게 웃는다. 옆 매장에서는 지연이 손님들에게 옷을 보여주고 있다. 이 옷은 저희 디자인 팀장이 직접 디자인한 거예요. 정말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박혜진이 옆에서 지연을 도와주고 있다. 이제는 진짜 가족처럼 화목하다. 서태우가 회장실에 앉아 있다. 하지만 예전처럼 무거운 분위기가 아니라 밝고 따뜻한 느낌이다. 회장님, 오늘 언론 인터뷰가 있으시죠? 비서가 말한다. 아, 맞다. 몇 시에? 3시입니다. 40년 복수를 포기한 CEO라는 제목으로 방송될 예정입니다. 제목이 좀 그렇네. 서태우가 웃는다. 그런데 회장님, 정말 후회 안 하세요? 뭘? 박성민 씨를 완전히 망하게 할 수도 있었는데. 복수는 이미 끝났어. 끝났다고요? 응. 내가 원했던 건 박성민이 고통받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반성하는 거였어. 그리고 그는 이미 반성했어. 비서가 고개를 끄덕인다. 역시 회장님은 다르시네요. 다른 게 아니야. 나이가 들면서 깨달은 거지. 진짜 승리는 상대를 이기는 게 아니라 상대를 변화시키는 거라는 걸. 기자가 서태우에게 질문한다. 40년 만에 복수할 기회가 왔는데 포기하신 이유가 뭔가요? 복수를 포기한 게 아니라 완성한 거예요. 완성이라고요? 네.
진짜 복수는 상대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진심으로 반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지금 만족하시나요? 네, 매우 만족해요. 40년 만에 진짜 가족을 얻었거든요. 서태우가 따뜻하게 웃는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복수는 상처를 더 크게 만들 뿐입니다. 진짜 치유는 용서에서 시작돼요. 그리고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한 거예요. 방송이 끝난 후 온 가족이 다시 모였다. 서태우, 지연, 민혁, 박성민, 박혜진, 그리고 새로 태어난 손자까지. 할아버지, 2살 된 손자가 서태우에게 달려온다. 우리 손자, 할아버지가 순대국 끓여줄까? 네. 서태우가 손자를 안고 주방으로 간다. 지연아, 너도 어렸을 때 이랬는데. 정말요? 응, 아빠가 국 끓이는 걸 구경하는 걸 좋아했어. 지연이 눈물을 글썽인다. 아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지연아. 박혜진이 다가온다. 아버님, 저도 아버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혜진아, 넌 이미 훌륭한 사람이야. 정말요? 응.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진짜 훌륭한 사람이야. 박성민도 다가온다. 김 사장님, 아니, 서 회장님, 평생 감사하겠습니다. 박 사장님도 고생 많았어요. 이제 우리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봅시다. 모든 사람이 웃으며 함께 순대국을 먹는다. 청류원의 개업 40주년 기념 현수막이 걸려 있다.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러 왔다. K타워의 입주업체들, 동네 상인들, 그리고 가족들까지. 서태우가 마이크를 들고 인사한다. 40년 전 저는 모든 걸 잃고 이곳에서 새로 시작했습니다. 복수심에 불타서 시작한 사업이었지만 이제는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박수가 터진다. 그것은 바로 가족과 이웃의 사랑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제 가족입니다. 서태우가 박성민과 박혜진을 바라본다. 특히 40년 전 저와 원수였던 분들이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감동받아 박수를 친다. 앞으로도 청류원은 변하지 않겠습니다. 정성스럽게 끓인 따뜻한 국물로 여러분을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온 가족이 모여 있다. 서태우, 지연, 민혁, 박성민, 박혜진, 그리고 손자까지. 아빠, 오늘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지연이 말한다. 40년이라는 세월이 결국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온 거구나. 서태우가 감회에 젖는다. 아버님, 박혜진이 말한다. 제가 처음에 아버님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워요. 그때는 몰랐으니까 어쩔 수 없지. 하지만 아버님은 그런 저를 용서해 주셨어요. 진짜 고마워요. 박성민도 말한다. 서 회장님, 40년 전 제가 저지른 일 평생 후회하고 있습니다. 박 사장님, 이제 그만하세요.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래도 정말 끝났어요.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에요. 손자가 서태우에게 다가온다. 할아버지, 내일도 순대국 만들어줄 거예요? 그럼 우리 손자를 위해서라면 100년이라도 만들어줄게. 모든 사람이 웃는다. 모든 사람이 돌아간 후 서태우가 혼자 청류원에 앉아 있다. 벽에 걸린 아내의 사진을 바라본다. 여보,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소. 지연이도 행복하고 손자도 생겼고 원수였던 사람들도 가족이 됐어요. 아내의 사진이 미소 짓는 것 같다. 40년이 걸렸지만 결국 해낸 것 같소. 복수가 아니라 용서로 말이에요. 서태우가 미소를 짓는다. 이제 진짜 행복하오. 우리 지연이도 손자도 그리고 새로 생긴 가족들도 모두 행복해요. 창밖으로 K타워의 불빛이 반짝인다. 40년의 복수가 끝나고 이제는 40년의 사랑이 시작되는 거요. 청류원이 더욱 번창하고 있다. 이제는 K타워 명물 청류원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고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온다. 서태우가 여전히 국물을 끓이고 있지만
이제는 손자 지훈이 옆에서 도와주고 있다. 할아버지,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지훈이 팔을 썰고 있다. 그래, 잘했어. 우리 지훈이가 요리 천재네. 나중에 커서 할아버지처럼 요리사 될래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지연이 K패션에서 일을 마치고 청류원으로 온다. 아빠, 지훈이가 또 여기서 놀고 있네요. 괜찮아. 어릴 때부터 일을 배우는 게 좋지. 하지만 공부도 해야죠. 공부도 중요하지만 사람 됨됨이가 더 중요해. 지훈이는 이미 충분히 착한 아이야. 박혜진이 들어온다. 아버님, 오늘 매출 정말 대박이었어요. 그래. K패션 1일 매출 신기록 달성했어요. 지연이 디자인한 옷들이 완전히 품절됐어요. 우리 지연이가 정말 대단하네. 서태우가 자랑스러워한다. 이제는 더 큰 가족이 되었다. 서태우, 지연, 민혁, 박성민, 박혜진, 지훈, 그리고 새로 태어난 딸 지수까지. 할아버지, 이 맛있어요. 지수가 순대국을 맛있게 먹는다. 그래, 할아버지가 특별히 지수를 위해 끓인 거야. 고마워요, 할아버지. 박성민이 말한다. 서 회장님,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괜찮아요. 손자들 덕분에 오히려 더 젊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일을 좀 줄이시는 게 어떨까요? 아직 멀었어요. 80까지는 현역으로 일할 거예요. 모든 사람이 웃는다. 서태우가 일기를 쓰고 있다. 오늘로 청류원 개업 45주년이다. 40년의 복수가 끝나고 5년의 사랑이 흘렀다. 이제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안다. 복수는 공허했지만 사랑은 충만하다. 지연이도 행복하고 손자들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원수였던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 되었다.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을까? 일기를 덮고 아내의 사진을 바라본다. 여보, 이제 정말 만족스러워요. 우리가 꿈꿨던 행복한 가정을 만들었어요. 청류원의 개업 50주년 기념 현수막이 걸려 있다. 서태우는 이제 78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하다. 손자 지훈이 할아버지 옆에서 능숙하게 순대국을 끓이고 있다. 할아버지, 제가 끓인 국물 맛 어때요? 완벽해. 이제 내가 없어도 청류원을 이어갈 수 있겠네. 할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지연이 다가온다. 이제는 K패션의 대표이사가 되었다. 아빠 50주년 기념으로 뭔가 특별한 걸 해야 할 것 같은데요. 특별한 거? 장학금 재단 같은 거요. 가난한 학생들을 도와주는. 서태우의 눈이 반짝인다. 좋은 생각이네. 청류원 장학재단으로 하자. 박혜진이 말한다. 저도 참여하고 싶어요. K패션 수익의 일부를 기부할게요. 박성민도 말한다. 저도 제 개인 재산 일부를 기부하겠습니다. 모두 고마워요. 그럼 장학재단 설립을 준비해 봅시다. 청류원 장학재단 설립식이 K타워에서 열린다. 많은 언론과 교육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서태우가 연설한다. 저는 40년 전 모든 걸 잃고 이곳에서 새로 시작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도와줬다면 더 빨리 일어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장학재단을 통해 어려운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돈이 없어서 공부를 포기하는 학생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박수가 터진다. 이 재단의 첫 번째 장학생은 50명입니다. 매년 100명씩 늘려갈 예정입니다. 지훈이 마이크를 잡는다. 저도 할아버지 뜻을 이어받겠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는 청류원과 장학재단 일을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감동받아 박수를 친다. 이제는 4대가 함께하는 대가족이 되었다. 서태우, 지연, 민혁, 박성민, 박혜진, 지훈, 지수, 그리고 민혁의 둘째 아들 지원까지. 할아버지, 오늘 정말 멋있었어요. 지수가 말한다. 지수도 나중에 장학재단 일 도와줄 거지? 네. 저도 어려운 친구들 도와주고 싶어요. 지원이 말한다. 저는 할아버지처럼 요리사 될 거예요. 그래. 좋아. 할아버지가 다 가르쳐 줄게. 서태우가 손자들을 바라보며 흐뭇해한다.
우리 손자들이 모두 착하게 자라고 있어서 정말 기뻐. 지연이 말한다. 아빠가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셔서 그래요. 난 그냥 순대국만 끓였는데 그 순대국에 사랑이 들어가 있었으니까요.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인다. 서태우가 청류원에서 혼자 정리를 하고 있다. 50년의 세월이 느껴지는 낡은 솥을 쓰다듬는다. 50년. 참 많은 일이 있었네. 아내의 사진을 바라본다. 여보, 우리 손자들이 모두 훌륭하게 자라고 있어요. 지연이도 성공했고 원수였던 사람들도 가족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어려운 학생들까지 도울 수 있게 됐어요. 50년 전 당신이 돌아가셨을 때는 정말 절망적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게 의미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창밖으로 K타워의 불빛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다. 내일도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겠네요. 손자들을 위해, 장학생들을 위해, 그리고 당신을 위해 계속 일해야겠어요. 서태우는 이제 83세가 되었다. 허리는 굽었지만 여전히 매일 청류원에 나와 국물을 끓인다. 지훈이 대학을 졸업하고 정식으로 청류원을 이어받았다. 하지만 여전히 할아버지와 함께 일한다. 할아버지, 오늘은 좀 쉬세요.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괜찮아. 아직 할 수 있어. 하지만 지훈아, 할아버지는 일할 때 가장 행복해. 순대국 끓이는 게 내 인생이야. 지연이 K 패션 대표로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지만 여전히 매일 아버지를 찾아온다. 아빠, 건강검진 결과 나왔어요. 어떻던데? 의사 선생님이 83세 치고는 정말 건강하다고 하셨어요. 100살까지 거뜬히 사실 거라고. 100살? 그럼 좋지. 증손자까지 볼 수 있겠네. 박혜진이 말한다. 아버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 나이에도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시고. 습관이야. 50년 넘게 그렇게 살았으니까. 지수가 대학생이 되었지만 여전히 할아버지를 도와준다. 할아버지, 제가 대학에서 경영학 배우고 있으니까 청류원 장학재단 운영도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 우리 지수가 정말 똑똑하네. 지원은 요리에 관심이 많아서 할아버지와 형을 따라 요리를 배우고 있다. 할아버지, 저도 나중에 청류원에서 일할 거예요. 좋아. 그럼 우리 청류원이 3대째 이어지는 거네. 청류원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온다. 청류원 장학재단의 첫 번째 장학생이었던 김민수가 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되어 찾아온 것이다. 할아버지, 민수야, 오랜만이네. 의사 됐다며? 네, 할아버지 덕분에 의사가 될 수 있었어요. 내가 뭘 했다고. 내가 열심히 공부한 거지. 할아버지께서 장학금 주셔서 대학 다닐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민수가 깊게 절한다. 그리고 이제 저도 장학재단에 기부하고 싶어요. 다른 후배들도 도와주고 싶거든요. 서태우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민수야, 내가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마워. 할아버지, 저 같은 장학생이 지금 500명이 넘어요. 모두 할아버지 덕분에 꿈을 이룰 수 있었어요. 지훈이 말한다. 형님, 정말 대단하세요. 의대 수석 졸업하셨다며요? 운이 좋았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항상 정성을 다하면 된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공부했거든요. 서태우가 민수에게 순대국을 끓여준다. 자, 의사 선생님, 첫 진료 축하 순대국이야. 할아버지가 직접 끓여주신 순대국. 정말 영광이에요. 민수가 한 숟가락 떠먹는다. 역시 이 맛이에요. 대학 다닐 때마다 고향 생각나면 여기 와서 순대국 먹었거든요. 온 가족이 모여 중요한 회의를 한다. 지연이 말한다. 아빠, 이제 정말 은퇴하시는 게 어떨까요? 은퇴? 83세인데 아직도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시잖아요. 몸이 걱정돼요. 박성민도 말한다. 서 회장님, 저도 지연이 말에 동감합니다. 이제 좀 쉬세요. 하지만 내가 없으면 청류원이. 지훈이 말한다. 할아버지, 제가 다 배웠어요. 할아버지 막 그대로 낼 수 있어요. 정말? 네,
그리고 할아버지께서는 명예회장님으로 계시면서 가끔씩만 도와주세요. 서태우가 한참 고민한다. 알겠어. 그럼 내년부터 지훈이가 정식으로 사장을 하고 나는 명예회장으로 있을게. 모든 사람이 박수를 친다. 청류원에서 경영권 이양식이 열린다. 많은 언론과 하객들이 참석했다. 서태우가 마이크를 잡는다. 오늘 저는 56년간 운영해온 청류원을 손자 지훈에게 물려줍니다. 박수가 터진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훈이는 저보다 더 훌륭한 요리사가 될 것이고 청류원은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지훈이 마이크를 받는다.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은 단순한 가게가 아닙니다. 56년간의 정성과 사랑,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과의 인연입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청류원을 100년 가게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장학재단도 더욱 확대해서 더 많은 학생들을 도우겠습니다. 서태우가 지훈에게 낡은 국자를 건넨다. 이 국자는 56년간 나와 함께했어. 이제 내가 이어받아라. 할아버지, 잘 지키겠습니다. 지훈이 눈물을 흘리며 국자를 받는다. 서태우는 이제 명예회장으로서 가끔씩만 청류원에 나온다. 하지만 여전히 건강하고 밝다. 지훈이 청류원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지수는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며 장학재단 일을 돕고 있다. 지원은 고등학생이 되어 요리 실력이 늘고 있다. 할아버지, 오늘 특별한 손님이 오신다고 하던데요? 지훈이 말한다. 누가? 대통령님이요. 청류원 장학재단 때문에 표창을 주러 오신다고 해요. 대통령님이? 서태우가 놀란다. 정말로 대통령이 청류원을 방문한다. 수많은 경호원과 기자들이 함께 온다. 서태우 명예회장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대통령님, 이런 곳까지 와주셔서 청류원 장학재단이 정말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더군요. 지금까지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았다면서요? 네, 작은 보탬이라도 되고 싶어서요. 작은 보탬이 아닙니다. 정말 큰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국가공로상을 드리러 왔습니다. 대통령이 상장을 건넨다. 청류원 장학재단 설립자 서태우, 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가공로상을 수여함. 모든 사람이 박수를 친다. 그리고 저도 순대국 한 그릇 먹고 싶습니다. 대통령님이 드시겠다고요? 네, 국민들이 사랑하는 청류원 순대국을 저도 맛보고 싶어요. 지훈이 정성껏 순대국을 끓여 대통령에게 대접한다. 정말 맛있네요. 이래서 56년간 사랑받아온 거군요. 대통령이 엄지를 치켜든다. 온 가족이 모여 서태우의 국가공로상 수상을 축하한다.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손자들이 말한다. 내가 뭘 대단한 걸 했다고. 56년간 한결같이 정성으로 음식을 만드시고 1000명 넘는 학생들을 도우신 거잖아요. 지연이 말한다. 그리고 40년간의 복수를 용서로 바꾸신 것도 정말 위대한 일이에요. 박혜진이 말한다. 아버님, 저는 아버님 덕분에 진짜 사람이 됐어요. 박성민도 말한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님이 제게 두 번째 인생을 주셨어요. 서태우가 모든 가족을 바라본다.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많은 가족들이 있고 건강하고 할 일도 있고 그리고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계속될 거예요. 지훈이 말한다. 저와 지수, 지원이가 이어받을 거니까요. 그래, 청류원의 이야기는 계속될 거야. 100년, 200년. 서태우는 95세가 되었다. 이제는 거동이 불편해서 휠체어를 타지만 정신은 여전히 맑다. 지훈이 청류원을 훌륭하게 운영하고 있고 지수는 청류원 장학재단의 이사장이 되었다. 지원은 요리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청류원에서 일하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도 태어났다. 지훈의 아들 서준과 딸 서영이다. 증조할아버지. 서준이 휠체어에 앉은 서태우에게 달려온다. 우리 준이 오늘도 건강하네. 증조할아버지, 순대국 만드는 거 가르쳐 주세요. 준이는 아직 어려. 조금 더 크면 가르쳐 줄게.
지훈이 다가온다. 할아버지, 오늘 특별한 소식이 있어요. 뭔데? 청류원이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될 것 같아요. 무형문화유산? 네, 66년간 한결같은 맛을 지켜온 전통 음식점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은 거래요. 서태후의 눈이 반짝인다. 정말? 그리고 청류원 장학재단도 지금까지 5천 명의 학생을 도왔다고 해요. 5천 명. 서태후가 감회에 젖는다. 청류원에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온다. 청류원 장학재단의 첫 번째 장학생이었던 김민수, 그리고 다른 장학생들이다. 할아버지, 민수가 반갑게 인사한다. 민수야, 잘 있었나? 네, 할아버지 덕분에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모시고 온 분들이 있어요. 민수가 다른 사람들을 소개한다. 이분은 판사가 된 장학생 이정호 씨, 이분은 교사가 된 박미영 씨, 이분은 공무원이 된 최수환 씨예요. 모두 청류원 장학재단 출신이에요. 서태후가 감동받는다. 여러분 모두 훌륭하게 자랐네요. 할아버지 덕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뜻을 모아서 청류원 장학생 모임을 만들었어요. 장학생 모임? 네, 저희도 이제 후배들을 도와주고 싶어서요. 매년 저희가 장학금을 모금해서 더 많은 학생들을 도울 예정이에요. 서태후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모든 사람이 돌아간 후 서태후가 휠체어에 앉아 청류원을 바라본다. 66년. 정말 길고도 짧은 시간이었네. 아내의 사진을 바라본다. 여보, 이제 정말 만족해요. 우리가 시작한 작은 순대국집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어요. 복수로 시작했지만 사랑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이 사랑은 계속 이어질 거예요. 창밖으로 K타워의 불빛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다. 내일은 또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요? 청류원에서 서태후의 96번째 생일 파티가 열린다. 4대에 걸친 대가족이 모두 모였다. 서태후는 이제 많이 약해졌지만 여전히 정신은 맑다. 할아버지, 생일 축하해요. 증손자 서준이 꽃다발을 건넨다. 고마워, 준이. 지연이 말한다. 아빠, 96세까지 건강하게 사셔서 정말 기뻐요. 나도 기뻐. 이렇게 많은 가족들과 함께 있을 수 있어서. 박혜진이 말한다. 아버님, 아버님이 제게 주신 사랑을 평생 잊지 않을게요. 박성민도 말한다. 서 회장님, 40년 전 원수에서 가족이 되기까지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지훈이 말한다. 할아버지, 청류원이 어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정식 등재됐어요. 정말? 네, 그리고 청류원 장학재단도 대한민국 교육상을 받았어요. 모든 사람이 박수를 친다. 서태후가 천천히 말한다. 여러분, 내가 96년을 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모든 사람이 조용히 듣는다. 진짜 성공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복수보다는 용서가, 미움보다는 사랑이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서태후가 청류원을 바라본다. 이 작은 순대국집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니.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을 거예요. 지수가 말한다. 저희가 계속 이어갈 거니까요. 지원도 말한다. 저도 할아버지처럼 정성껏 순대국을 끓이겠어요. 서준이 말한다. 저도 커서 증조 할아버지처럼 요리사 될 거예요. 서태후가 모든 가족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다. 그래, 청류원의 이야기는 계속될 거야. 100년, 200년, 영원히. 모든 가족이 돌아간 후 서태후가 청류원에서 혼자 있다. 지훈이 휠체어를 밀어주며 함께 있다. 할아버지, 마지막으로 순대국 하나 끓여드릴까요? 그래, 좋지. 지훈이 정성껏 순대국을 끓여 할아버지에게 대접한다. 맛이 어때요? 완벽해. 이제 정말 내 걱정 없이 갈 수 있겠네. 할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지훈아, 할아버지는 정말 행복했어. 96년을 살면서 이런 행복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해.
서태우가 마지막 한 숟가락을 떠먹는다. 역시 청류원 순대국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는다. 서태우의 장례식이 K타워에서 성대하게 치러진다. 수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온다. 대통령, 시장, 그리고 5천 명의 장학생들까지. 청류원을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온다. 지훈이 상주로서 인사말을 한다. 할아버지는 96년의 긴 생을 사랑으로 채우셨습니다. 복수로 시작했지만 용서로 끝내셨고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셨습니다.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청류원과 장학재단을 영원히 지켜나가겠습니다. 서태우가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지났다. 청류원에는 서태우의 사진이 걸려 있고 청류원 창립자 서태우 회장 추모관이 만들어졌다. 지훈이 여전히 정성껏 순대국을 끓이고 있고 손님들은 역시 서 회장님 맛 그대로네요 라고 말한다. 청류원 장학재단은 이제 연간 1,000명의 학생을 지원하는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장학재단이 되었다. 벽에는 서태우의 마지막 메시지가 걸려 있다. 사랑은 복수보다 강하고 용서는 미움보다 크다. 청류원의 국물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꿔나가자. 그리고 매일 아침 지훈이 할아버지의 사진 앞에서 인사한다. 할아버지, 오늘도 정성껏 순대국 끓이겠습니다.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사랑의 맛으로. 청류원의 굴뚝에서 오늘도 하얀 연기가 피어오른다. 67년째 변하지 않는 사랑의 증명이다. 청류원은 이제 77년 전통의 명가가 되었다. 서준이 고등학생이 되어 할아버지 지훈을 도와 요리를 배우고 있다. 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이야기 좀 더 들려주세요. 증조할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 40년의 복수를 용서로 바꾸고 원수를 가족으로 만드셨지. 저도 증조할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요. 그럼 정성껏 순대국 끓이는 법부터 배워야지. 서준이 앞치마를 두르고 할아버지 옆에 선다. 청류원의 이야기는 계속된다. 4대째, 5대째, 영원히. 벽에 걸린 서태우의 사진이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다. 사랑의 국물은 영원히 끓는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감동과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